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증여가 되겠습니다. 올해 안에, 2022년도 안에 증여해야만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여를 한다면요, 상속세가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증여를 한다면요, 취득가액이 올라가서 나중에 혹시라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줄어듭니다. 자, 그렇다면요. 사전 증여하면 상속세가 어느 정도나 줄어드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속 재산이 100억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상속인은 배우자하고 자녀 2명입니다. 배우자 공제가 30억 원 최대 받을 수 있고요. 일괄 공제 5억 원, 순금융 재산 공제 2억 원 가정해 보겠습니다. 토탈 37억 원 공제할 수 있고요. 상속세는 26억 9천만 원 나옵니다. 하지만 현재 상속이 일어날 수는 없겠죠. 10년 후에 한번 보겠습니다. 매년 상속 재산이 4%씩 상승한다고 가정했을 때 상속 재산은 148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상속 공제는 그대로고 상속세는 10년 만에 약 2배 정도 뜁니다. 50억 9천만 원이 되는데요. 이러한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 사전 증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억 원을 증여한다고 가정해 볼까요? 배우자 16억 원, 자녀 각각 10억 5천씩. 그러면요, 3명한테 들어간 증여세는 7억 2천 나옵니다. 하지만 증여 후 나머지 재산이 10년 후에 어느 정도로 늘어나냐면요. 93억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세는 23억 5천만 원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전 증여함으로써 27억 4천만 원을 절세할 수가 있고요. 사전에 들어간 증여세 7억 2천까지 감안하더라도 27억 2천만 원을 절세할 수 있으니까 사전 증여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10년이 아니라 20년, 30년 뒤에 상속이 일어난다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증여하면 상속세뿐만이 아니라 양도세도 절세할 수 있는데 과연 어느 정도 절세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취득가액이 5억 원인 예전에 상속받은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양도가액은 32억 원이라서 현재 양도 차익은 어마무시하게 나왔죠. 27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때 양도한다. 그러면요, 양도세는 27억 원에 대해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 15년 동안 30% 해준다 하더라도 8억 1천만 원 빼주고 그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 하니까 과세표준은 18억 8,750만 원까지 나오거든요. 이랬을 때 양도세율은 최고세율 45%를 적용하고요. 6,540만 원 누진공제를 하니까 양도세는 무려 7억 8,398만 원 나오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방소득세 10%까지 포함하니까 무려 8억 6,238만 원이나 나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32억 원의 사전 증여를 하고 5년 후에 팔았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요. 양도세는 0원이 나옵니다. 왜냐면요. 32억 원에 증여받고 32억 원에 팔았으니까 양도세는 제로가 나오겠죠. 그런데 이때 32억 원 증여할 때요. 증여세는요. 배우자 11억 원, 자녀 각각 10억 5천씩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5억 7천만 원 나오고요. 예를 들어서 증여하지 않고 양도한 다음에 다시 증여한다. 이랬을 땐 토탈 13억 3,238만 원 나오는데 증여한 다음에 양도한다면 5억 7천밖에 안 들어가니까 전체적으로 8억 6,238만 원을 절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사전 증여하면 상속세, 양도세뿐만이 아니고요, 임대사업소득 관련돼서 사업소득세 분산으로 소득세마저도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 증여한다면은 증여세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도 많이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2023년도부터는요, 취득세를 시가 대비해서 부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행 2022년도까지 시가 표준액, 공시지가 내지 공시가격이죠. 그렇게 부과한 것 대비해서 2배 이상 더 많은 취득세를 낼 수도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시가격 12억짜리 아파트를 증여한다고 가정해 볼까요? 시가는 25억 원입니다.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세율 13.4%를 적용하면요. 올해 하는 것보다 내년에 똑같은 물건을 증여했을 때 무려 취득세만 1억 7,420만 원을 추가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취득세 때문이라도 올해 안에 반드시 증여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바로 증여 후 양도하는 경우 2월과세 규정에 대해서 강화시킨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세법 개정안인데요. 2023년도부터 2월과세 규정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올해 안에 반드시 증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행 2월과세 적용 기간은요,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하지만 2023년도부터는요, 증여 후 10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2월과세를 적용하는데요. 이때 2월과세가 무엇일까요? 바로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이나 부동산 등의 재산, 이때 부동산 등이라고 하는 것은요,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회원권 등을 말합니다. 이러한 부동산 등의 재산을요, 증여 후 10년 내 양도하는 경우 수증자한테 증여자 취득가액, 낮은 가격이 되겠죠. 취득가액으로 양도세를 과세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때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처리하고요. 증여자 기준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수증인의 양도비용과 자본적 지출비용은요, 수증자의 지출분만 반영되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증여 후 양도했을 때 이월과세 배제 요건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증여받은 부동산이 공익사업 등으로 수용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에 그 이후에 수용받는다면 이것은 이월과세 배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증여자가 사망했을 때는 당연히 배제를 해주는데 이혼했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수증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월과세 배제가 됩니다. 그리고요, 이월과세 적용 시 양도소득세가 적용하지 않고 양도할 경우보다 양도소득세가 더 적은 경우에는 당연히 적용하지 않겠죠. 자, 이러한 세법 영향으로요, 2023년도부터 증여 후 10년 동안 양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갑갑하겠죠. 그리고요, 2023년도부터 증여하는 경우 취득세를 시가를 반영한다. 그러니까 현행 대비해서 2배 내지 3배 이상 더 낼 수도 있다 보니까 이러한 두 가지 문제점 때문에 올해 안에 증여하라고 안내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절세에 도움이 된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올해 안에 증여하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올해 안에 증여를 한다. 그러면요, 증여세, 양도세, 취득세 아니면 사업소득세 등 절세가 가능하고요. 증여 후 5년 이후에는 자유롭게 양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증여 사례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절세가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가액이 1억 원입니다. 상속받은 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가가 10억 원입니다. 이랬을 때 양도를 하면 양도세가 과다 발생하고요. 나중에 양도하지 않는다 그러면요, 상속세가 또 과다 발생하겠죠. 자, 이럴 때 증여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하실 점은요, 부동산을 감정평가 받아서 시가 대비 적용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0억 원으로 증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한테 7억 원을 증여한다. 그러면요, 6억 원 공제받고 1천만 원만 부담하면 되고요. 자녀 각각 성인 자녀죠. 1억 5천씩 3억 원을 증여한다. 그럼 각각 1천만 원이 돼서 증여세는 전체적으로 3천만 원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증여 이후에 추후에 뭐 양도가의 10억 원 내외로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세는 한 푼도 발생하지 않으니까 양도세를 엄청나게 많이 절세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증여세와 상속세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증여하면 그렇다는 것이고요. 미래에 증여한다. 그러면 증여세도 절세하기 힘들고 상속세도 절세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올해 안에 하시라는 거죠. 자, 다음의 사례는요, 시가가 굉장히 높은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올해 안에 증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취득가액이 10억 원입니다. 그러나 시가가 무려 79억 2천만 원이나 나옵니다. 엄청난 양도세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요, 가만히 갖고 계시면 상속세도 과다하게 발생하겠죠. 자, 그렇다면요, 증여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감정평가로 79억 2천만 원의 증여를 해 보겠습니다. 자, 배우자한테 16억 원 증여하고요. 각각 자녀한테 10억 5천씩 2명, 21억이 되겠죠? 자녀 배우자 각각 2명이죠. 10억 1천만 원, 토탈 20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손자녀가 4명인데요. 성년 손자녀 5억 5천씩 증여한다면 22억 원 되겠죠? 그래서 토탈 79억 2천만 원을 증여할 수 있는데 놀랍게도 증여세는 이렇게 수증자를 분산하니까요. 16억 6,800만 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증여한 다음에 5년 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를 대폭적으로 절세하거나 안 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를 통해서 증여세나 상속세마저도 대폭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증여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만 절세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증여하지 않고 양도를 한다. 그러면 양도세를 폭탄을 맞겠죠. 그 다음에 폭탄 맞은 다음에 세후 양도 비용은 또 상속세 폭탄을 맞게 되는데요.
만약에 증여 양도한다. 그러면 양도세와 상속세 모두 다 폭탄을 피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참고로 2월 과세 규정 강화와 함께 2023년도부터는요,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도 강화시키기로 했습니다. 기존 5년에서 10년 이내 양도할 경우에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을 제외한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나 특수관계인이죠.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받은 증여 자산에 대해서는요,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을 들어서 증여 후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자한테 양도세를 부과합니다. 이때 사전에 정했던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2023년도부터는요, 세금 폭탄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바로 정의하실 필요가 있겠죠. 비단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이 아니고요. 내년도에는 당연히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도 반영해서 증여 계획을 세울 필요가 올해 안에 있다고 보는 것이죠. 자, 차일피일 늦춘다. 늦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것은요, 엄청난 세금적 손실이 눈덩이처럼 지속적으로 불어난다는 점이죠. 자, 지금까지요, 올해 안에 증여해야만 하는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